자리를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사업 설명에 참여해주신 시의원님과 과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사업 설명에 순서돼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및 김우경 제천시 의원장님의 인사 말씀 후 문화관광연구원 최재형 박사님께서 사업 설명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가 끝나시면 보고에 대한 질의 및 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콘텐츠 스토리 창작 클러스터 사업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공개되면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경 의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상기 부의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천성 산업건설 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염재만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이종인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순경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정균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사업 설명회에서 보고해 주실 최지용 문화관광연구원 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은 이화여대학교 교육심리학과를 수석으로 입학하셔 동대학원에서 심리학 심리학문학 박사,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주요 경력은 일본 동명대학교 연구원, 한양대학교 대학원, 이화여대학교, ru원대학교는 10개 대학에서 현재 강의를 하고 계시며 현재 문화관광연구원 문화산업연구실 실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저서는 한류청소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이해와 4개의 저서가 있고요. 연구보고서는 한류의 현안 및 미래전략 기본계획, 대중문화 예술산업 분야 및 발전계획 등 다수의 보고가 있습니다. 제천시 문화영상 발전위원회에서 연구 논문을 해주신 최정 박사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천시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하려고 김은경 의장님 다음은 창작 클러스터 사업 설명을 최지용 문화관광연구원 박사님께 하시겠습니다. 예, 그럼 사업 설명회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연구를 시작해서 작년 내내 이 연구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연구로 끝나지 않고 제천에 직접적으로 정부의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작년 말에 진짜 말일날 결정이 나서 연구가 저로서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요. 네, 보다 이제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제천에 계신 분들께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제가 이렇게 오게 돼서 굉장히 뿌듯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창작 클러스터 기본구성 및 타당성 연구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제목은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로 되어 있지만 이게 조금 연구하는 과정에서 확대가 돼서 영상 창작 클러스터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체적인 이제 연구의 개요와 타당성 분석, 수요 조사한 내용, 그 다음에 기본 구상, 건축 기본 계획, 운영 계획, 경제성 분석까지 쭉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우선 연구의 배경인데요. 앞에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넘어가고 이제 진짜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하게 된 계기는 이제 충북과 문화부에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창작 센터를 짓겠다. 특히 드라마에 관련된 창작 그 센터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뒷 배경에는 우리나라 한류물이나 영상 콘텐츠의 경쟁력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콘텐츠 산업에서 창작의 중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데에서 착안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한류와 콘텐츠 산업이 지역에서도 보다 더 확산이 돼야 되겠다라는 취지에서 본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결을 해보니까 영상 콘텐츠 창작 클러스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문화부와 충북이 손을 잡고 영상 콘텐츠 창작 클러스터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영상 콘텐츠 창작 클러스터의 조성 타당성을 확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었습니다. 연구의 범위는 충북도 내 일대 부지를 대상으로 했고 작년 내내 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적 범위는 영상 콘텐츠에 관련된 여러 가지 조성의 필요성에서부터 타당성, 경제적 분석, 건설 기본안까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연구의 추진책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타당성 분석에서 왜 영상 콘텐츠인가 라는 얘기가 처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 콘텐츠라는 거는 이제 한류로 인해서 촉발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는 한국의 드라마가 아니라 이제 아시아의 드라마, 그것도 넘어서 이란이나 전 세계적으로 퍼지게 되면서 한류 킬러 콘텐츠로서의 영상 콘텐츠의 자리매김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런데 특히 영상 콘텐츠는 일반 대중들에게 굉장히 파급력이 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특히 감성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데 그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콘텐츠는 국가의 브랜드, 상품 구매력, 이미지 등의 파급력이 매우 높아서 이거를 활용해서 지역에서의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상 콘텐츠를 통한 지역 가치 제고 효과를 몇 가지 예를 보면, 뉴질랜드의 반지의 제왕으로 인한 관광 효과 등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섹스 앤드 시티라고 해서 뉴욕을 배경으로 한, 우리나라에서도 영화가 상영됐고 드라마로도 젊은 층에 굉장히 환영을 받았던 드라마인데요. 그 뉴욕을 배경으로 한 이 드라마가 성공을 거두면서 이 지역에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많이 갔던 그 장소들을 엮어서 투어 상품이 나오고, 그 투어 상품은 매우 인기가 있다 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콘텐츠들이 갖고 있는 지역의 가치 제고 효과는 매우 뛰어난 것으로 파악이 돼서 최근 들어서는 이 영상 콘텐츠와 지역의 마케팅의 연계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최근 들어서 집중을 하게 되고, 문화부에서도 스토리, 문화 산업 전반의 가장 핵심, 가장 근간이 스토리라고 보고, 그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 창작센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리는 콘텐츠화 되는데, 그 콘텐츠는 만화나 게임, 공연,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 여러 가지 콘텐츠로 변모하여 다양하게 활용된다는 측면에서 그 원천이 콘텐츠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문화 콘텐츠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서의 스토리가 강조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 산업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스토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산업화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왜 창작 클러스터이냐라고 했을 때 창작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영상 콘텐츠, 이제 문화 콘텐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서도 왜 제작이나 창작 후 단계, 포스트 프로덕션이나 프로덕션 단계가 아니라 왜 프리 프로덕션, 창작 단계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하느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고 저희가 거기에서 타당한 이유를 좀 끌어냈는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영상 콘텐츠에 관련돼서 서울이나 일산이나 대전 HD 드라마 센터, 목동의 창작 공간, 아니면 부산의 영상센터 같이
여러 지원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 프로덕션이나 포스트 프로덕션 단계의 시설들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프로덕션은 지금 목동에 하나 있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스토리텔러 집필 공간이 있기는 있어요. 저희가 가봤는데 진짜 방 몇 개에 불과하고 특히나 거기에서 드라마나 영상에 관련된 프리프로덕션에 투여되고 있는 장소는 한 2억 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창작 공간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반면에 프리프로덕션에 대한 그 지원 공급은 매우 열악한 상태임을 저희가 알아내었습니다. 그래서 왜 창작인가에 대한 대답은 스토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에서 콘텐츠 창작인의 다양한 작품 활동이 중요하게 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스토리 산업은 대두되고 있는데 창작 지원 시설은 미비하다라는 것들을 엮어봤을 때 콘텐츠 창작 지원 시설이 시급히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고 저희가 하는 이 프로젝트를 창작 클러스터라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충북이냐? 물론 충북에서 발의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북이어야만 하는 이유를 찾는데 저희가 매우 고민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우선 지금 영상 콘텐츠 앞에서 저희가 알려드렸듯이 일산이나 뭐 서울이나 뿐만이 아니라 대전에 HD센터가 들어서고 부산에 영상센터가 들어서고 해서 영상 콘텐츠에 대한 프로덕션이나 포스트 프로덕션에 대한 지원센터들이 전국 각지로 지금 흩어지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충북은 가장 한가운데 위치하여서 서울이나 대전, 부산에 있는 각 지역의 그 영상센터들하고의 연계가 아주 우수해서 접근성이 우수해서 이 각 지역과의 긴밀한 협조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 인프라가 타 시도에 비해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드라마와 영화가 충북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영상 제작 지원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그 영상 지원에 대한 시스템은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류의 대표 작가 김수현 씨, 김영현 씨, 대장금의 김영현, 그 다음에 한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사랑의 모길래의 김수현 씨, 그 다음에 뭐 에덴의 동쪽 같은 작품을 쓴 나연숙 씨 등 이러한 아주 한류의 맥을 잇고 있는 영상 콘텐츠의 맥을 잇고 있는 유명한 작가분들이 다 충북 출신이라는 것이 충북의 자산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수한 자연 조건이 충북에 이러한 창작 클러스터가 들어섰는데 매우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충북에서 문화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것, 즉 정책적인 지원이 매우 활발하다는 것이 충북에 위치할 만한, 이러한 시설이 충북에 위치할 만한 아주 좋은 타당성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집중 육성하는 충북의 지원은 다른 지역보다도 많은 인프라를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 왜 충북이어야 되냐라는 측면에서요. 전체적으로 문화산업이 서울, 경기, 인천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오히려 지방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유로 거꾸로 역발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균형발전 계획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토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전체의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균형 있는 발전,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한 곳에 문화산업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서도 이런 인프라 산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충북 영상 콘텐츠 클러스터가 필요한 이유가 기본적으로 정책적 지원이 활발하다, 자연적 조건이 매우 우수하다, 지리적인 이점을 갖고 있다, 지역의 콘텐츠 자원이 매우 풍부하다, 그 다음에 스토리의 경쟁력이 있다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충북의 풀프로덕션
지원할 만한 이러한 영상 콘텐츠 창작 클러스터가 들어서기에는 매우 적합하다는 결론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짜 이런 것이 들어설 때 창작자들이 이러한 시설들을 많이 이용할까 궁금해서 직접 설문조사를 실행을 해봤습니다. 대상은 전문 창작자들, 그리고 앞으로 창작자를 꿈꾸는 대학이나 아카데미에서 창작 공부를 하고 있는 예비 창작자들을 대상으로 했고요. 이들에게 조사를 한 400명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자, 이들에게 어떠한 시설이 있으면 좋겠느냐? 창작 레지던스, 이것들을 굉장히 좀 필요로 하는 시설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고자 하는 시설도 창작 레지던스 뿐만이 아니라 교육 연수 시설 등도 매우 중요하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창작자 지원 프로그램이라든지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향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시설 입지는 물론 이들에게 있어서는 도시, 특히 서울 수도권에 위치하면 좋겠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90%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주나 제천 등 지방에 위치하고 있어도 한 30% 이상, 30-40% 정도 이용을 하겠다라는 답이 있었고요. 재밌는 거는 국가 지원이 있으면 이용을 하겠다라는 답은 100%에 가까운 답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이용 의사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국가 지원이 없어도 자비를 들여서라도 이러한 시설이 있으면 이용을 하겠다라는 것이 40% 이상 50% 가까운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설만 있으면은 내 돈 내고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창작자나 예비 창작자들 사이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산 이용 기간은 전체는 5.8개월이었지만 창작자들, 현재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은 6개월 정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한 곳에 머물면서 창작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필요하고 그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했고요. 자기네들이 적정하게 돈을 내고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돈은 22만원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이러한 시설에는 아카이브 시설이나 제작과 연계되는 시설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교통이 좀 더 편리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렇게 지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작가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회교육이나 인문사회교육이나 저작권에 관련된 거, 산업화에 관련된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을 좀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국내 영상 콘텐츠 산업의 수합 분석을 했고, 충북 영상 콘텐츠 산업의 수합 분석을 해서 이곳에 적절한 그 시설이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영상 콘텐츠 창작의 산실이다 라는 비전을 세워놓고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한류 효과의 확산,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한 지역 브랜드 강화라는 세 가지 측면의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추진 전략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눠드린 자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따른 각각의 목표에 따른 전략과 세부 시책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북 내에 어디를 정할까라고 검토를 해서 최종적으로 대상지 검토에서 제천시가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천은 충북 최다 지정관광지를 보유한 관광 휴양 도시이고 서울에서의 접근성이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풍부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드라마 등 영상 촬영장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제천시에다가 창작 레지던스를 메인 공간으로 기능으로 하여서 창작 교육, 연구및 아카이브 시설까지 갖출 수 있는 건축의 기본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의 기본 컨셉은 크리에이티비티랑 시나리오 라이터스를 위한 그 창작 집필실,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 링키지라는 측면에서 초점을 가지고 컨셉을 수립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청풍 호수로의 오픈 뷰를 강조를 했고,
각 시설들의 유기적인 연계, 그 다음에 자연적인 경사를 최대한 활용을 한 계획을 바탕으로 저희가 컨셉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공간 구성을 하고 앞에서 저희가 쭉 연구 검토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시설 규모와 프로그램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좀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건데요. 이게 전체적인 이제 요 그림이 이제 뒤에 나온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게 조성 계획 아니고요. 청풍호수로의 오픈 뷰, 이 전 시설들이 다 청풍호수를 바라볼 수 있게 했고,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각 시설들끼리의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시설에서 휴게 및 편의시설, 교육 및 연수시설, 창작 레지던스, 그 다음에 기타 야외 공간 등으로 구분을 하여서 시설을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메인 시설인 창작 레지던스고요. 여기에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하는 사람들이 짧게는 뭐 한 달 이내, 길게는 뭐 4, 5개월씩 들어와서 시나리오 한 편을 완전히 탈고하거나 드라마를 한 편을 완전히 집필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장소 제공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를 혼자 머리 싸매고 집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명하고 함께 협업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뭐 작가들도 드라마를 쓰는 작가들도 이제 새끼 작가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 밑에 있는 여러 작가들이 함께 모여서 작업을 하고, 영화 시나리오는 이제 그야말로 여러 명이 함께 모여서 스토리도 컨셉도 구성을 하고, 그렇게 돼서 이 집필실 한 동 한 동에 한 팀이 들어가서 협업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간 투숙을 하면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여러가지 부대 시설을 갖출 수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명수에 따라서 이것을 풀로 이용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이제 뭐 서너 명이 혹은 개인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유동성을 매우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앞에 창작 마당 등을 조금씩 여유 공간 등을 두어서 집필하다가 휴식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러한 공간을 구성을 해보았고, 이 집필실 모두가 청풍호를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집필 환경의 쾌적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필 공간 안에는 집필 공간, 즉 시나리오 쓰는 공간, 숙박 공간, 협업할 수 있는 회의 공간, 그 다음에 생활 편의 공간 등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창작 교육시설인데요. 이 위에서는 진짜 집필을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이 밑에는 창작자들을 모아놓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가지 교육 프로그램들을 돌릴 수 있는 장소로 또 활용을 하고, 이러한 연수시설은 이제 각 대학교에 있는 그런 문화창작관이 문화 콘텐츠에 관련된 여러가지 그 대학과에서 연수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많이 활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강당도 짓고 숙박시설 플러스 강당, 세미나실 이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연수원의 기능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화 관련된 단체들이 와서 연수를 할 수도 있고, 뭐 대학들이 와서 연수를 하거나 MT를 할 수도 있고 해서 이거는 굉장히 이렇게 상업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기 이벤트 마당, 여기가 이제 이벤트 마당이고, 여기 조각 마당은 요 밑에 이제 있는 요 마당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야외 시설들하고 연계를 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여기 전면이 다 이제 밖에 청풍호를 볼 수 있게 됐고, 여기 이벤트 마당에서도 이 공간이 이렇게 뚫어져 있게 돼 있어서 이제 다 청풍호를 볼 수 있게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제천의 영상음악제의 한 행사 장소로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영상음악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연수원의 숙박시설이나
집회실에 숙박시설을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여기 요 창작 마당에서, 이벤트 마당에서는 작은 음악회나 행사 등을 진행을 하고, 여기 레스토랑이나 카페에서 다양한 부대 행사들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시설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보면 강당이라든지 아카이브 기능, 세미나실, 이벤트 마당 등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요 앞에 연수동에는 카페 및 식당, 연수시설, 조각마당, 산책로 등을 연결을 해서 요 뒤에 집회실에 묵는 참작자들도 이용을 할 수 있으면서도 서로 약간의 분리는 있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창작 클러스터 조감도인데요. 요거를 조금 볼 수 있는 거를 저희가 좀 보았습니다. 네, 요거를 몇 장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메인 조감도고요. 그래서 쭉 이게 전체 여기가 창작 집회실이고 여기가 연수동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에는 카페나 식당이 들어서게 되고 여기에는 강당이나 부대 시설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 야외 공간을 많이 활용을 했고요. 여기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커서 이 뒤에 있는 이벤트 공간하고 이렇게 다 튀어지게 돼 있고 여기 카페도 유동적으로 문을 열었다 닫을 수 있게 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규모가 있는 행사도 여기에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 굉장히 풍광 좋은 연수원으로서도 앞으로는 이름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벤트 광장에서 이렇게 다 사방에 치여져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편의시설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고, 여기 이 층을 이렇게 두어서 이 뒤에 창작 집필동에서도 이제 조망이 가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창작 집필동에도 이런 포켓 마당 등을 구성을 해서 여기에서 여유로운 집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네, 채광 창 등을 충분히 활용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렇게 건물이 들어오게끔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이제 사업 추진 계획을 보면 2012년에 이제 연구가 수행이 되었고요. 이제 2013년부터는 실시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 착공이 되고 완공이 돼서 2016년부터 운영이 되고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고요. 사업비는 229.2억, 그 연구 수행비까지 해서 232억 정도의 규모고, 국비와 지방비 50대 50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연차별 재원 투입 계획이고요. 관리 운영 기본 계획입니다. 그래서 영상 콘텐츠 지원 시설의 특성상 전문기관이 위탁 관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고, 시설 소유권은 아마 지방정부 제천시의 소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홍보 마케팅 계획들도 세워보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사업 계획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풍부하게 잡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BC 분석을 했는데 타당성 분석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이제 운영비를 굉장히 높게 저희가 잡아서 그거를 오히려 조금 더 낮추는 작업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굉장히 높게 우선은 책정을 해놓은 상황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운영비의 일부분이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원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또 보았습니다. 우선 창작 교육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데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 같은 거는 직접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사람을 모집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영화진흥위원회나 영진이나 드라마 협회라든지 콘텐츠 서울에 있는 콘텐츠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곳에서
유치를 함으로써 그 비용을 충당을 하는 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 주변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시설로 이제 앞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문화와 관계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유치를 함으로써 시설 대관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카페와 식당이 굉장히 전망 좋은 곳에 위치를 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식당과 카페는 일반인들에게도 오픈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시와 축제들을 연계를 함으로써 이거를 통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만의 MD 상품을 기획해서 판매함으로써 좀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보았는데요. 지금 저희가 계획 세운 지역은 여기 일부분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충북 영상 콘텐츠 창작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부분이고요. 앞으로는 이렇게 중장기 발전 계획으로 이 전체 지역을 충분히 이 지역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창작과 제작의 협업 시스템이 구축이 된다면은 단순히 창작 클러스터만 있는 것보다 매우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나 영상 산업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의 브랜딩, 지역의 이미지를 알리고 지역 브랜딩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창작과 제작이 연계되어서 굉장히 활발한 작품 활동이 있다면은 제천을 알리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여기에 풍광이 매우 좋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제천을 알리는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의 이러한 시설에 유치하는 것은 지역 내 문화 거점을 형성할 수 있다는데 매우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역 내 영상 콘텐츠의 생산 유통 지원 센터로서의 지역 문화 역량을 증대하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러한 것이 다 연계가 돼서 제자리를 잡는다면 국내 영상 콘텐츠의 중심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중장기 발전 계획까지 수립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분석은 CVM 모델을 사용을 하여서 이러한 시설이 진짜 경제성이 있는 거냐라고 타당성 검토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사회적인 편익은 1,404억이 나왔고 사회적인 비용은 709억 원으로 평가가 되어서 BC 비율이 1.978로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비용을 높게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2 가까이 나온 것은 문화시설에서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그냥 높게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본 시설이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여러 가지 지역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국회에서도 무난히 통과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켈리 박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금방 BS 1.9